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사회문화 4강에 있는 부가가치세 지문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 좀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법과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면, 이렇게 법률과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이해해 주셔야 되냐 좋겠냐. 이게 각각의 법, 세율 요렇게 결정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조건들 요런 거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런 법률과 관련돼 있는 지문, 이게 경제가 아니라 사실 법률 지문이에요. 이게 법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조건이 중요하다. 조건이 중요하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처럼 세금과 관련된 이런 형태의 지문은 자금의 흐름, 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게 중요하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는 이 지문을 독해해서 뭐 정리하면서 간다는 느낌보다는 여기는 이 부가가치세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문 내용 따라가면서 설명들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설명들을. 자, 지금 이 수업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독해법을 키우는 지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배의식 기르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뭐 세금의 역진성이라든가 아니면 환수효과 뭐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경식을 키우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럼 첫문항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부가가치세란 국세 하나로 재화와 공급의 수입, 용역, 공급 단계 각 단계에서 덧붙은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자, 내가 얘기했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라이하게 할 테니까,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A라는 생산자가 있었어. 여기 B라는 생산자가 있고, 자, A라는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구입을 한 거야. 100원짜리 물건을 구입을 했어. 그 다음에 구입을 한 다음에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 만든 물건을 여기는 이 B에게 판매를 합니다. 이때 판매할 때 판매 가격이 200원이라면 지금 여기는 이 A, 자, 여기는 이 A라는 사람은 얼마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냐면 팔 때 금액 200원에 자기가 구입했던 물건의 가격인 100원을 뺀 여기는 이 100원이라는 것이 결국 부가가치가 되는 거다. 이게 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쉽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여기도 뮤즈를 한번 꺼볼게. 여기에서 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의 거체를 하게 되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물의 가치에서 이전에 생산된 재화의 가치를 차감한 부분이 부가가치가 되는 거야. 자, 금방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돈이 100원인데 그걸 가지고 20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여기는 이 100원이 부가가치가 된다. 그럼 이 안에는 노동자에게 준 임금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내가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도 들어가 있을 거고, 땅값도 들어가고, 당연히 내가 벌어들인 물건의 이윤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거 부가가치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지금 용역의 공급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거래에서 세법의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사업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부가가치를 부과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이므로 부가가치는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다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나 소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 창출 장소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부과가 된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부가가치가 100원이 됐어. 그러면 이 부가가치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는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원래는 얘가 요렇게 해서 벌어들인 이 1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 세금을 오히려 얘한테 부담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100원을 가지고 200원을 만들었으니까 이때 창출된 얘의 부가가치는 100원이라서 부가가치세로 10%인 10원을 내야 되면 그 10원을 여기다 정가해서 이 친구한테는 최종 210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드점표 보시면 나오잖아. 왜? 원래 가격 VAT라고 하지. VAT. 요거 그다음에 총 가격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전가받은 지금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야. 부가가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과를 받는 거다. 그러므로 납세는 A가 하는데
여기 담세 즉 조세 부담자는 B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B가 세금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직접세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얘를 간접세라고 하는 거야. 간접세.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 갈게. 자, 이때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가산법과 공제법.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가산법, 여기서부터 이제 공제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제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산법과 공제법. 자, 다시 한 번 더. 부가가치세는 둘로 나뉩니다. 뭘로 나뉜다고? 가산법과 공제법으로 나뉘어요. 가산법과 공제법으로 나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여기서 이제 가산법이란 건 뭐냐면 가산법이라는 것은 자, 여기 있는 그대로 가산법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값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자, 아까 다시 한번 갈게. 10만 원짜리 재료를 사서 여기서 팔 때 판매할 때까지 투입된 인건비, 이자, 이윤 등을 모두 한판값이 많이 3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 3만 원의 세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는 지금 등등등 들었던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를 곱하기 세율 요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내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임금 다 쓸게. 이자, 지대, 뭐 이윤 등이 들었어. 그래서 요걸 모두 합한 값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칠게. 그러면 여기는 이 100원에다가 세율은 10%니까 0.1이라고 치면 그러면 요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 10원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려면 언뜻 편리해 보이긴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사업자는 각각의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관리해야 되지. 왜냐하면 가격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요소를 파악해서 이렇게 세금 내기에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가산법 자체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잘 봐라.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요소가 사업자가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도 파악을 해야 돼. 국가도 파악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가 무척 힘이 든다 이거야. 왜냐면 이걸 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임금은 제대로 줬는지, 이자는 제대로 치렀는지, 지대는 제대로 줬는지, 이윤은 얼마가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신고하거나 뭐 증빙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뭐 한다. 국가는 이 모든 걸 다 뭐 해야 돼. 국가는 이 모든 걸 다 관리해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롭니. 그래서 여기는 이 가산법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제 공제법이에요. 자, 공제법. 자, 그다음 갈게. 자, 공제법. 공제법은 이전 단계까지의 거래액 또는 부담세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거래액 또는 부담세액을 공제하는 거야. 공제하는 겁니다. 공제 대상이 거래액이냐 세액이냐에 따라서 둘로 나뉜다. 여기서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먼저 나와요. 자, 공제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야. 공제법. 자, 이 친구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입액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뭐 1년이면 1년,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일정 기간에 동안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직접 계산한 가치인지 납부 의무자가 정확히 인식할 때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얘가 면세제도를 이제 중요한 건 얘야. 면세제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전단계 거래 공제법도 잘 사용하지 않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전단계 공제법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칠게. 자,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가 있다고 칠게. C라는 친구가 있다고 칠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가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최종 소비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지금 A는 그냥 이제 좀 저기서 밀가루 만드는 사람이라 밀가루가 아니라 밀을 만드는 농부라고 할게요. 농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B는 밀가루를 만드는 공장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C는 빵집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소비자 좀 간격을 조금 떨어뜨릴까? 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야. 자, 농부는 당연히 전 단계에서 뭐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지. 자기가 본인이 심어서 본인이 채취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는 이 사람은 구입, 여기서 매입, 매입액 합시다. 매입액. 뭔가를 매입하는 매입액은 당연히 0이겠죠. 그 다음에 농부가 여기서 매출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물건을 판매하는 겁니다. 1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100원을 판매하면 여기는 밀가루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100원에 매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200원에 판매한다고 칠게. 그럼 빵집 주인은 그 200원 주고 물건을 사서 300원에 빵을 판다고 칩시다. 그럼 최종 소비자는 300원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여기서 지금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요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빼는 겁니다. 요렇게 빼는 겁니다. 그럼 100원이 되죠? 여기는 이 100원에다가 자, 부가가치세가 10%라고 할게요. 그럼 10%를 여기다 적용하면 플러스 0.1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0원을 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 마지막 이 모든 단계가 다 똑같아. 10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니까 10원을 내고 여기서 100원에다가 곱하기 0.1을 하니까 10원을 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원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10원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여기는 요것대로 이렇게 내는 건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어딘가에다 세금을 면제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 면세제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제 세금을 한번 했다고 칩시다. 지금 지웠다고 생각합시다. 자, 요거 색깔 좀 바꿀게요. 만일에 여기는 이 빵집에다 세금을 덜 냈다고 칠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세금을 내지 않게 되지. 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세금은 내지 않았지만 문제는 전 단계는 세금을 내놓은 상태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여기는 이 세금 내놓은 걸 다음 단계 거래하는 사람한테 뭐 한다고 이걸 엎어 씌운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됐죠? 여기 엎어 씌운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엎어 씌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엎어 씌우게 되면 여기서 면세 제도를 하려면 지금 10원에 되는 걸 그 다음 단계로 한 거에서 이렇게 공제가 돼야 되는데 이미 최종 거래된 가격에서 빼서 지금 여기다 세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 어떤 물건에다가 면세를 넣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10원을 뺐다고 하면 이게 빵에다 뺀 건지 밀가루다 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면세 품목을 내가 빵이라고 하나 치자. 그럼 빵만 빼야 되는데 뭐까지 빼냐면 밀가루까지 같이 빼야 된다고. 지금 이 거래법대로 하자면. 왜? 이렇게 해서 매입액에서 매출액 뺀 다음에 거기다가 세율을 계산하니까 여기는 이거에다가 면세를 한 건지 여기다 면세를 한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면세가 된 게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단계 거래 공제법은 지금 된 것처럼 거래액을 빼는 것으로 계산하긴 하는데 다시 정리하면 매출액에서 빼기 글자가 좀 작으니 좀 키울게. 매출액에서 빼기 매입액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넣어서 나오는 것이다 보니 여기서 지금 면세라는 건 어떤 품목의 면세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 면세가 얘한테 걸리고 둘 다한테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면세제도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은 둘 다에 걸리기 때문에 면세제도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냥 일단 전 단계 공제 거래법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거래 공제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요게 잠깐만. 자, 요게 부가가치지, 그지? 이게 부가가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은 요렇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는 것이 결국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얘는 부가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세율을 빼준다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
부가가치를 먼저 선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그래서 얘는 부가가치 계산이 반드시 필수로 필요합니다. 매출액의 매입액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전단계 거래 공제법이 됩니다. 전단계 거래 공제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입니다. 자, 얘가 포인트예요. 현행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란 건 뭐냐면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구한 뒤에 이전 단계 매입액에다가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을 빼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요게 지금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볼게. 자, 무슨 말인지 가볼게요. 자, 전 단계 세액 공제법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여기에 소비자가 있어. 자, 아까 전 똑같아. 자, 이 사람은 자, 밀은 일단은 매입액은 0이 되는 거죠. 그죠? 매입액은 0이 되고 자, 매출액이야. 자, 물건을 팔았더니 100원에 팔았어. 그럼 당연히 B는 100원에 샀겠지. 그래서 200원에 팔았어. 그럼 200원에 샀겠지. 300원에 팔았어. 그럼 소비자는 300원에 사게 됩니다.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아까 전에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이거 빼가지고 부가가치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세율을 곱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다가 곱하기 0.1 곱하기 0.1을 계산해. 그 다음에 빼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주니까 얼마가 남아? 10원이 남죠. 다시 여기다 0.1 여기다 0.1 곱한 다음에 여기서 0.1이란 건 부가가치 10%를 이야기하는 거면 10%를 얘기하는 거. 그럼 이걸 빼주니까 또 마찬가지로 10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0.1 여기에 0.1을 곱하니까 네, 곱하기 0.1이 되니까 이렇게 빼고 나면 마찬가지로 1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액을 하는 방식이야.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에 면세제도를 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내가 빵에 면세를 걸었어. 그러면 당연히 밀가루까지는 부가가치가 들어가고 여기에 빵만 뭐 한다고 면세가 되는 거니까 면세제도를 운영하기가 좋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여기서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잘 봐라. 요거는 첫 번째 선 매입액이나 혹은 매출액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한 다음에 세율을 만든 다음에 두 번째 각각에 나온 세율로 계산된 세금 여기서 세율로 계산된 세액이 있겠지. 세율로 계산된 세액이 있을 거 아니야. 세액이 그 세액을 뭐 한다고 서로 빼는 겁니다. 빼서 부가가치세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세율을 계산한다면 요렇게 해서 세율 이거를 두 개를 뭐 한다고 빼가지고 빼서가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요거를 빼서 부가가치세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얘는 오히려 이 과정에서 뭐냐면 부가가치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각각 계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얼마 주고 샀냐, 얼마 가지고 팔았냐 이런 거에다가 그대로 세금을 넣어가지고 계산한다고. 이해됐죠? 대신에 반대로 뭐하냐면 이건 여기서 세액을 증빙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게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여기는 이 과정을 지금부터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자, 여기에 매입액이 있고 매출액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0이고 100원이고 100원 주고 팔았고 여기다가 얼마 주고 팔았고 200원 주고 팔았고 자, 여기다 200원 주고 팔았고 300원 주고 사고 여기는 이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300원 주고 산다. 자, 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물건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부가가치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부가가치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는 거니까 여기다가 각각 0.1을 더한
0.1을 더했어. 여기다가 0.1 곱하고 0.1 곱해서 나온 돈을 빼가지고 나온 거니까 1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는 이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누구한테 내냐면 요걸 요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자 요거를 이제 국가라고 할게. 이걸 정부라고 할게요. 여기는 국가 지금 세금을 걷어들이는 대상에게 요렇게 10원의 돈을 줍니다. 이렇게 10원을 줍니다. 됐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10원을 쪼개서 해야겠다. 10원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경제는 본인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야. 만일에 지금 여기는 이 단계대로 하자면 잘 봐라. 내가 100원 주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10원 주고 물건에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최종적으로 A가 남는 부가가치는 얼마가 남아? 90원이 남지.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는 이 A는 철저하게 부가가치가 100원이 돼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쓴 임금, 노동임금, 지대, 이윤 이런 거에서 세금까지 못해가지고 내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10원을 여기는 이 10원을 잘 봐. 돈 흐름을 잘 봐야 돼. 이 10원을 여기는 이 친구에다가 붙여서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다 붙이는 거야.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서 팔면 최종적으로 여기는 이 친구가 구매하게 되는 가격은 원래 이 물건에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래액인 100원이라는 이 매입액에 따라서 거래를 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얼마가 붙냐? 10원의 부가가치가 붙어 팔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B한테는 얼마를 주고 파냐면 110원 주고 파는 거야. 110원 주고 쉽게 말하면. 이해됐죠? 110원 주고 파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10원을 받아가지고 얘가 세금을 내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는 이 A는 그대로 1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10원 주고 샀어. 그런데 110원 주고 샀는데 여기는 B 입장에서도 여기는 이 B 입장에서도 여기 있는 이 물건을 그대로 어디? 그대로 봐. 그대로 여기서 그냥 세금을 준다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는 그대로 20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여기는 이 친구는 그대로 여기는 이 거래액에 따라서 세금이 20원을 내게 돼요. 이해됐지? 20원을 내게 돼. 단지 아까 내가 공제받는다 그랬잖아. 지금 왜냐하면 결국에는 10원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엔 10원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여기는 이 친구가 낸 이 돈, 여기는 이 10원을 요렇게 세금 계산서를 떼와서 세금 계산서를 떼오는 거야. 떼와가지고 여기는 이 친구를 역으로 요렇게 해서 10원을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때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세금 계산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 아까 최종적으로 봐라. 다시 여기는 이 친구가 10원을 냈어. 그 낸 걸로 10원을 내. 그리고 여기는 이 친구는 200원을 벌었으니까 2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20원의 세금을 낼 때 여기서 냈던 이 10원의 부가가치를 공제를 받는 거야. 즉 100 곱하기 0.1에 해당하는 걸 공제를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제를 받는 거니까 빼준 거랑 똑같지. 여기서 얘를 이렇게 빼주는 거나 이렇게 공제받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결국에 세금은 10원만 내면 돼. 이해가 돼서 세금은 10원만 내면 돼. 근데 그 10원도 어디 있는 걸 가져오냐면 잘 들어봐. 어디 있는 걸 가져오냐면 이 친구한테 있는 걸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20원을 손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0원을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토스해 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10원을 더 낸 건 세금을 공제받는 형태로 끝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20원을 내야 되는데 이걸 얘한테 받아오니까 결국 이 친구도 그대로 100원 그대로 온 거야. 부가가치가. 이해가 됐죠? 그냥 200원에 100원 빼내면 똑같다고. 자기 돈은 100원 주고 팔고 100원 주고 사와서 200원 주고 판 게 단 거야. 나머지 세금은 이렇게 해서 공제받고 나머지는 여기서 갖고 오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가 20원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는 이 20원으로 여기는 20원을 여기는 20원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여기는 이 B 친구는 손해 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10원을 냈는데 20원을 받아와서 그 20원으로 10원은 공제를 받고 10원은 지금 이거 한 거니까 퉁 쳤으니까 그러면 내가 벌써 이미 10원 낸 건 10원을 벌었지. 200원 200원들 받았지. 그러니까 결국엔 최종적으로 얼마를 벌게 된 거? 100원을 벌게 된 거야. 이해가 됐어? 하도 안 어렵지. 그냥 100원을 번 거라고 얘는. 그러면 여기서 20원을 보탰어. 그러면 20원을 보탰는데 문제는 최종 가격은 얼마라고? 300원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300원의 10%에 해당하는 30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
이때 30원을 낼 때 여기는 이 친구가 냈던 20원을 그대로 뭐 한다고? 얘 세금 계산서를 그대로 떼갖고 오는 거예요. 요렇게 세금 계산서를 떼서 요렇게 역으로 얼마를 공제받아? 20원을 공제받는 거야. 그러면 얘도 최종적으로 얼마가 된 거? 그렇지, 10원 낸 거야. 10원 낸 거라고. 10원 낸 거라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20원은 요렇게 해서 공제를 받았고, 내가 낸 20원은 공제를 받았고, 여기서 10원만 내면 되는데, 이때 10원을 여기는 이 돈을 어디서 갖고 오는 거라고? 그렇지. 최종 단계자인 여기는 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요렇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비자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30원. 자, 그러면 잘 들어봐.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요 단계에서 각각 A라는 사람은 세금을 10원을 낸 거고, B라는 사람도 10원을 내야 되는 거고, C라는 사람도 10원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여기는 이 소비자가 낸 여기는 이 30원으로 요렇게 10원, 그러니까 요렇게 10원, 요렇게 10원, 요렇게 10원 나눠 가진 거니까 얘네는 각각 10원을 내지 않은 꼴이 되고 모두 다 뭐한다고? 소비자에게 전가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부가가치세의 핵심은 몽땅 다 소비자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전가. 이해돼서 전가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요렇게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탈세를 막을 수도 있어요. 앞 단계 사람이 세금을 냈다는 게 뭐 한다고? 증명이 돼야 내 단계에서 세금이 뭐 한다고? 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니까. 그럼 첫 번째는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생산자가 요렇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영세율 제도나 면세 제도가 용이하다는 점,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금 계산서의 발행이 필수이기 때문에 사업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 탈세를 예방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 또 하나가 특정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 수월하여 요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있어. 이해됐죠? 그래서 요런 장점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온 얘기가 그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 설명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모두 합반값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제 이 지문이 다 이해가 된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전단계 거래 세액공제법까지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영세율제도 한번 가볼게. 자, 지금 다음 페이지 한 장 더 펴야 되겠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가 있어요. 영세율 제도란 뭐냐면 매출 세액의 계산의 0%의 세율, 즉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주로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이 된대요.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이 된대. 영세율 제도를 적용받으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내야 될 부가가치도 없어지고 이미 지불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해당 단계뿐 아니라 이전 단계에 부과된 모든 부가세가 취소되므로 해당 재화 및 용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할 수 있대요. 자, 이건 뭐냐면 해당 단계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까지 모두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0%를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다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당연히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외 소비자는 이중으로 세를 부담을 지지 않아도 돼. 다만 문제가 뭐냐면 부가가치세상 신고 의무를 지닌 과제 사업자만이 영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영세율로 인해서 낼 세금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가 영세율이야. 자, 영세율은 금방 설명하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보세요. 자, 영세율이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자, 그럼 소비자가 있으면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죠. 얘가 0, 얘가 100, 얘가 100원 주고 사서 얘가 200원, 얘가 200원 주고 사서 얘가 300원, 최종적으로 300원.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한 10%인 0.1씩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세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0.1, 0.1 다 계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영세율 제도라는 것은 아예 세율을 몇 프로를 만든다고? 0%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예 전 단계에 거쳐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겁니다. 알겠죠? 모두 취소하는 거야. 그러면 모두 취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다 안 낸다고. 이거 다 0이라고. 0, 0, 0, 0. 이거 없다고. 0, 0. 그러면 소비자는 얼마 주고 사야 돼? 그래 그냥 100원 주고 사서 200원 주고 팔고 200원 주고 사서 300원 주고 팔고 그 다음 300원이니까 그냥 가격이 겁나 다운돼. 얘들 거기에 가격이 겁나 다운돼.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아이고 참 좋은 제도긴 한데 어디에만 적용한다고? 예,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자, 다만 제들아 다만 봐라.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는 해야 돼. 자, 요게 영세율 제도였어. 자, 이제 그다음 면세제도 가겠습니다. 면세제도 갈게요. 면세제도는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기초 생활필수품에 저로 적용된대요. 면세제도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지만 영세율 제도와 달리 이미 지불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해. 즉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해당 단계의 부가가치세만 면제되고 이전 단계에 적용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야 중요한 건 여기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액액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가 돼요. 이해됐죠?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요게 첫 번째가 있어. 여기는 이 면세제도는 원래는 세금을 다운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에 냈던 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르는 효과가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 0, 100, 100, 200, 200, 300, 300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율을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여기는 이 친구는 여기다가 국가에다가 1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10원을 납부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10원을 덧붙여서 팔아. 그 10원은 그대로 요렇게 적용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는 200원에 대한 세율을 2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전 단계에 냈던 지금 이 돈이 요렇게 흘러왔으니까 이걸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10원을 요렇게 공제받는 거예요. 여기 다 이해가 되죠? 공제받는 거야. 그러면 10원만 내면 되겠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얘도 20원을 내야지. 그러면 그 20원을 여기다 덧붙여서 얘가 낸 그 20원으로 20원 세금을 냈어. 그리고 300원 판매한 건 3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20원을 요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를 떼와서 20원을 공제받는 거야. 그리고 얘가 붙는 이 30원은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므로 마지막 최종 단계 소비자에게 이렇게 전가된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 다 나시죠? 자, 요게 부가가치세라 그랬어. 자, 면세제도 갑니다. 이 면세제도의 핵심은 여기는 이 최종 소비자에 가는 마지막 전 단계 여기는 이 3단 여기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 면세를 적용한다고 칠게요. 면세를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면세를 적용한다는 말은 자, 잘 봐. 아이고. 여기는 이 30원을 내지 않도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30원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30원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는 이 30원도 낼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30원을 내지 못하니까 20원에 대한 공제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제법은 20원을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냈던 세금에 20원을 적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워져. 자, 그러면 잘 봐. 지금 여기서 면세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이 돈이 빠지는 거야. 여기는 이 돈이 빠졌다고. 그러면 이 돈이 빠져서 계산되니까 여기는 이 C의 부가가치는 300원에서 220원을 낸 꼴이야. 왜냐면 이거는 면제가 안 되거든. 공제가 안 되거든. 그럼 공제가 안 되니까 최종 220원에서 빼기 300원을 한 거니까 얘가 벌어들이는 부가가치는 8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야? 즉 C가 손해지. C가 손해라고. C가 미쳤어? 본인이 손해를 보게?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는 계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0원을 지금 이렇게 덧붙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격을 요 낸 20원을 세금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가격에다가 요렇게 붙이는 거야. 이해가 됐죠? 가격에 붙인다고. 그러면 여기 가격에다가 붙이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봐봐라. 그러면 여기는 얘는 세금을 내진 않아. 공제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앞단계 냈던 20원을 가격에 붙였어. 가격에 붙이니까 최종 물건의 가격은 320원에 판매가 되고 220원에 지금 전 단계를 거래했으니까 여기는 이 친구의 부가가치, 만들어진 부가가치는 모두 100원이 되니까 절대 뭐하지 않은 거, 손해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붙는단 말이야. 가격이 붙는단 말이야.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봐라. 영세율 제도와 달리 이미 지불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해. 그래서 여기에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이 말이 지금 여기는 이 말이라고. 이렇게 전가되는 거라고. 전가. 그러니까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얼마나 하게 되냐면 플러스 20원이 붙어있는 물건을 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최종 가격 320원에 사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기 때문에 잘 들어봐. 이렇게 되니까 아까 전에 면세 전에는 얼마였어? 330원이었지. 그런데 면세 제도를 해서 최종 산물에 면세를 적용하니까 320원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소비자는 얼마를 이득을 본 거? 그렇지. 10원의 이득을 본 거야. 10원 이득을 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면세를 적용하는 건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니까 주로 누구한테 이득을 줘야 되냐면 이 면세 제도는 돈을 못 버는 사람들한테 면세 제도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끔 해야 이 세금 제도의 유용성이 생길 거 아니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주로 상위 계층보다는 하위 계층을 위해서 하는 거라 주로 그래서 아까 했잖아. 뭐라고? 어떤 거? 기초 생활 필수품에 여기는 면세 제도를 실시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위 계층이 뭐 칫솔이나 치약을 더 많이 써, 쌀을 더 많이 써 이게 아니라 쓰고 있는 돈에서 기초 생활 필수품이 차지하고 있는 양이 크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어. 근데 내가 8천만 원을 소비한다고 칠게 한 달에. 근데 그 8천만 원인데 밥 먹고 이빨 닦고 뭐 세수하고 뭐 아니면 뭐 생활 무슨 뭐 저 전기세 내고 이런 게 8천만 원 나오겠니? 백도 사고 차도 사고 막 미친 척 하고 막 레스토랑 가가지고 비싼 음식 먹고 무슨 한우 스테이크를 막 매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매일 먹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초생활 필수품은 어쨌든 하위 계층 쪽에 좀 더 큰 비중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다 면세를 거는 거고 이렇게 최종 단계.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면세를 해서 소비자에게 이득을 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최종 단계에다가 이렇게 걸어줘야 이득이 생기는데 지금 이제 요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그 수능 특강에 있는 요 구간 내용이 조금 부실해요. 이 최종 단계에 오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긴 하지만 가격이 상승은 해. 가격은 요렇게 가격이 인상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낼 때보다는 뭐 한다고? 이득이 되는데 이걸 중간에 있는 여기는 이 B에다가 면세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걸 설명할 거야.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이번엔 여기다가 면세를 적용해 볼게. 자, 여기다가 면세를 적용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보세요. 0원, 100원, 100원, 200원, 200원, 300원. 소비자한테는 그래 결국에 300원에 팔았다고 칠게. 그러면 세금은 10원을 내야지. 이렇게 10원을 내야 돼. 그러면 10원을 내야 되니까 여기다 10원을 덧붙여 팔았어. 그 다음에 10원을 덧붙여 판 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 세금 낼 때 10원을 공제를 받고
대신에 이 200원에 대한 세금을 20원을 냅니다. 이때 이 20원은 여기다 덧붙여서 이렇게 해서 20원을 받아요. 그러면 20원을 받으니까 여기는 20원 이렇게 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공제받아서 얘도 세금을 20원 공제를 받아. 근데 최종 여기다가 여기도 30원을 받아야 되니까 30원은 내야 되겠지. 이때 내야 될 30원을 여기다 붙인다. 이제 부가가치세의 돈의 흐름은 잘 이해했지? 이제 쉽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제 받는데, 자, 이제 문제는 여기야. 가운데 단계인 여기에서 면세를 적용했어. 밀가루에다 면세를 적용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은 사라집니다. 내야 될 세금은 사라지니까 당연히 이 단계에서는 세금이 붙질 않았어요. 20원을 더 받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공제받아야 될 돈도 없어지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시 한 번 더. 원래 20원이 있고 그 20원을 내야 돼. 근데 그 20원을 얘한테 받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얘를 공제를 받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 단계에 20원의 세금을 빼버렸다고. 이게 면세라고. 아까 이 영세율은 위에서 봐. 다 그냥 0을 만드는 건데 얘는 특정 단계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보이지 지금? 보이지?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얘한테 20원을 받을 일도 없고, 20원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여기는 20원 이렇게 공제받을 일도 없고, 대신에 여기서 10원을 이렇게 낸 것, 10원은 내죠. 10원은 내는데 문제는 그 10원에 대한 공제를 받지를 못해. 면세니까. 자, 그러면 잘 봐.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돈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고 해서 돈의 흐름을. 중요한 건 세금 지문은 돈의 흐름이야. 자, 얘가 10원을 냈어. 보이지 지금? 10원을 냈어. 근데 10원을 냈는데 문제가 얘가 뭐 한다고 공제를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공제 금액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아예 가격을 10원을 올려. 이해가 됐죠?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는 부가가치를 100원을 만들어야 되거든. 왜? B의 원래 부가가치는 100원이야. 얘가 자선사업자가 아니라고. 야, 정부에서 면세 준다고 얘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딴엔 세금 손해 안 보겠다고 10원을 덧붙였어. 그래서 요렇게 해서 물건을 팔았다고.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200원이 아니라 아예 210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210원에서 요렇게 받아서 30원을 해야 되니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물건 잘 봐라. 210원으로 측정됐는데 여기 있는 이 C도 뭐한다? 부가가치는 100원이어야 돼. 그러면 부가가치는 100원이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는 계산이 다 틀려지지. 봐라. 210원에서 1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얘는 물건을 310원에 팔아야 돼. 그러면 310원에 10%가 세율이 되는 거니까 세율은 얼마가 되냐면 31원이 되는 거야. 얘가 모두 31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31원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여기는 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건, 여기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건 300원에 30원이 아니라 310원에 31원의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341원이 됩니다. 그러면 잘 봐라. 결론부터. 그러면 원래 면세 전에는 330원이었던 게 면세 후에 어떻게 됐냐면 341원이 된 거야. 그러면 오히려 소비자가 11원을 손해를 본 거지. 야, 그러면 면세제도를 왜 하냐고.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손해를 보면 면세제도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게 지금 차이를 알겠어? 이 둘의 차이를 알겠냐고. 여기는 이 친구는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면세를 넣는데 얘는 가운데 단계에서 면세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종이 아닌 곳에다가 면세를 놓으면 오히려 뭐 한다고? 가격 인상의 폭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이해가 됐어? 자, 다시 한 번 더. 손해를 보는 건 가격이 겁나 인상됐다고. 이해가 됐죠? 가격이 겁나 인상된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원래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다가 하게 되면 소비자가 이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처럼 최종이 아닌 곳에서 면세를 적용하게 되면 가격이 인상하는 거야.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다시 또 가볼게. A, B, C야. 0, 100원, 100원, 200원, 200원, 300원. 여기는 이 소비자는 300원이야. 자, 얘는 얘한테 세금을 내야죠. 얼마? 10원. 그러면 10원을 여기다 붙여줘서
요렇게 받아서 세금 내는 거지. 그러면 얘는 반대로 세금 이걸 계산서를 받아서 10원을 공제를 받아. 그러면 10원을 공제를 받고 대신에 여기는 이 200원에 대한 부가세 20원을 내야 되는데 이때 20원을 붙여 팔아요. 그럼 붙여 파는 거 여기다 붙여 팔지. 그러면 그래서 요렇게 20원 받아가지고 이걸로 세금 계산서 떼주고 20원을 공제를 받아. 여기는 30원 세금 받고 30원 세금 내고 여기는 이 30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30원이 되는 거야. 이제 부가가치세 뭐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죠? 하나도 안 어려워. 이렇게 공제 되는 건데, 자 이번엔 또 가운데 단계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여기는 이 가운데 딱에다 면세를 적용했어요. 여기다 면세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잘 봐라. 여기서 지금 면세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는 이 가운데 단계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사라지게 돼. 이해됐죠? 그러면 가운데 단계가 사라지니까 여기서 얘는 그거에 대한 공제를 못 받아. 자, 공제를 못 받아.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20원을 더 낼 필요도 없는 거지. 20원을 더 받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10원도 공제를 못 받아. 세금이 없으니까. 자, 요 단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 단계가. 자, 이때 잘 봐라. 아까 전에는 지금 올라갔던 여기는 이 10원만큼의 돈 때문에 가격 인상이 생겼어. 가격 인상이. 이 10원을 더 하려고 가격 인상을 했는데 이때 A, B가 그래요. 부처나 예수라고 칩시다. 자기가 손해봐도 좋아. 나는 손해봐도 좋은 것 같아.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 따위 손해볼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있죠? 나 따위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이해가 됐습니까? 나 따위 손해볼 수 있어. 자, 내가 손해볼 수 있다고 치고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치자. 그래도 문제인 거야. 그래도 문제라고. 봐봐라. 원래 세금을 10원, 10원, 10원 해서 원래는 30원을 걷는 거였어요. 맞죠? 원래 세금은. 그런데 이걸 면세를 해준다는 말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여기서 면세를 해준다는 말은 원래 각 단계 10원, 10원, 10원에 대한 세율을 계산해서 총 30원을 걷는 것을 여기서 이 가운데 단계 10원을 이렇게 면세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세금을 얼마만? 20원만 받겠다. 그래서 그 20원이 이렇게 20원이 추가가 되는 거야. 이해돼? 20원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가 300원이 아니라 320원에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고자 하는 거였어. 그런데 중간 단계에다가 세금을 내자. 첫 단계에선 10원을 냈지만 마지막 단계 봐봐라. 얼마를 냈다고? 30원을 내게 돼서 오히려 세금이 40원 거치게 된 거야. 자, 왜 40원 거치게 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 30원 안에는 원래 A가 됐던 이 10원을 B에서 뭐 해줬어야 돼? 공제를 받았어야 되지. 얘 세금을 B에서 여기서 공제를 받았어야 되잖아. 공제를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넘어온 거야. 공제를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넘어왔다고. 이해가 됐어?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원래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 거야. 원래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공제를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넘어오게 된 거라서 오히려 지금 세금이 더 붙어버렸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래 A가 냈어야 될 10원을 여기는 이 10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걸 누적 효과라고 합니다. 누적 효과. 세금의 누적 효과라 그래. 그러니까 원래 10원을 여기서 중간에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10원이 여기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C가 내야 될 부가가치세는 10원인데 그 나머지 20원 중에 10원은 A에서 공제가 됐어야 될 세금이라고. 그 10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원래 B의 세금 10원은 면세 대상이었지. 근데 그 면세가 C에서 채 뭐하지 못해서 공제가 되지 못함에 따라 여기서 공제 못했잖아. 이 공제를 못했잖아. 이 단계에서 공제를 못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금을 면세했어야 될 세금을 다시 세금을 걷어들인 효과가 되는 거야. 세금을 다시 낸 효과가 된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수 효과라 그래. 환수 효과라 그래. 다시 한 번 더. 면세를 이렇게 가운데 단계에서 해버리면 얘가 공제를 받았어야 될 A의 세금 10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지가 냈어야 될 돈 10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각각 전 단계에서 공제가 되고 다음 단계에서 공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공제되지 못하고 여기 30원에 붙어버렸다고. 그래서 A의 10원이 누적해서 한 번 더 내는 꼴이 되는 거고 B의 세금이 원래는 걷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 걷도록 된 게 돼버린 거라고. 그게 누적 효과와 환수 효과입니다. 그 누적과 환수 효과 때문에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3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긴 하지만 국가가 졸라 이득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돈을 오히려 20원만 걷어가기로 해놓고는 가운데 단계 면세를 줘가지고 돈을 더 걷어가는 거야. 야 20원만 걷어가기로 했다며 가운데 단계 면세해준다며. 그게 아니라 가운데 단계를 면세해버리면 돈을 더 걷어간다고 국가가. 이해가 됐어?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결정할 때 최종 단계의 생산물에다가만 붙이는 거지 가운데 단계에다 붙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고.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게 요런 효과들 때문에 이런 효과들 때문에 면세제도는 이러한 뭐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여기서 이 그 면세제도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맨 마지막 단계에만 붙여야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단계에만. 안 그러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게 누적 효과와 환수 효과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1번. 자, 1번 갑니다. 자, 다 이해하셨어? 1번. 그러면 요거는 정답이 당연히 2번이 돼야 되겠죠? 요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2번 갈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노동력의 형태로 제공되는 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죠. 뭐 임금. 됐죠? 다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소나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가세가 달라진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주소 이런 게 아니라 어디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소지나 소득과는 관계없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업장을 따라서. 최종 단계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각 단계 다 부과되는 거죠. 국내에서 타인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타인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도 붙죠. 이거는 뭐 한다고? 시설물이니까 지대나 이용료 이런 게 붙는 거야.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지는 이와 실제로 지금 그냥 동일한 게 아니지. 납세의 의무를 지는 건 사업자고 여기서 세금을 부담하는 건 소비자가 되는 거니까 서로 달라요. 자, 3번 갑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각자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A는 영세율이고 B는 면세제도야. 그러면 여기서 역진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대. 여기서 역진성이 완화한다 그러는데 역진성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역진성은 면세제도는 오히려 역진성을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B 쪽입니다. B 쪽.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A죠. 왜냐하면 A가 수출품에다 붙인다 그랬고 얘는 기초생활 필수품이라 그래서 자, A의 작용을 받는 사업자는 B에 적용하는 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이다. 납세 의무자가 맞지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뭐 한다고? 이거를 신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고해야 된다고. 여기 있네 여기. 납세자 신고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A, B는 모두 국가 재원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죠. 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야. 재원 확보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 국민의 어떤 세입 이런 것들을 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A와 B를 적용받는 상품은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을 납부할 때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안 돼요. 다른 세금 납부할 때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 됐죠? 다른 세금을 납부할 때는 받지 못한다라고 써져 있어. 자, 그 다음 기업에 친구에게 설명한다고 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야. 그러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정답이 이거 5번이 돼야 되지. 여기서 이거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어. 명확하게 인식하는 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아니라 뭐 한다고? 거래액공제법이라 그랬죠, 그죠? 거래액공제법이 되는 거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이러한 장점들이 있죠. 요거는 앞에 거 확인하면 됩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금 5번이 여기서 A는 뭘 받냐면 영세율을 받는 거고 여기는 이 친구는 면세제도를 받는 거예요. 면세제도를. 그러면 매입액 매출액이 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다가 0, 여기다가 0이고 얘는 이 친구에 대한 0.1, 즉
20만 원은 내야 되겠지, 그지? 20만 원은 낸 상태에서, 아이고, 20만 원 내는데 여기서 0이 받는 거야. A를 구매하는 국외 소비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군. 그런데 세금이 0이 되는 거니까 늘어날 리가 없죠, 그죠? 자, B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세제 개편 이전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10만 원 덜 내게 되겠군. 그래서 그럼 여기서 10만 원 덜 내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잘 봐라. 여기서 지금 요렇게 부가세를 20만 원을 원래 냈어야 돼. 근데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 B에는 면세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어요. 이해됐죠? 면세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어. 그러면 세제 개편 이전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10만 원 덜 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0만 원을 덜 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에 지금 얘가 세제 개편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야. 여기는 이 상품 B를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액이 200원이고 여기가 지금 300원인데 여기가 3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0.1을 한 20만 원이 있고 여기다가 0.1을 한 30만 원을 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원래 부가가치세는 30만 원을 납부하고 20만 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얼마 내는 거면 10만 원 내는 거야. 10만 원. 그런데 여기는 이 거래 제도가 요거를 요렇게 세금을 빼주면서 여기는 이것도 요렇게 공제를 못 받게 하니까 결국에 여기는 이 10원에 대한 것이 뭐가 됐다고? 10원에 대한 것이 뭐다? 면세가 된 거예요. 면세. 그래서 10만 원을 덜 낸다. 이게 맞는 말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30만 원 내고 20만 원 공제받아서 최종적으로 10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면세가 됐으니까 그 10만 원 뭐 안 내는 거야. 그래서 10만 원 덜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상품 A를 판매한 사업자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겠군. 그랬어. 여기서 늘어나든 말든 상관없어. 왜냐하면 A는 영세율이라서 무조건 뭐 한다고? 부가가치는 0%입니다. 0이 되는 거예요. 상품 B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달리 상품 A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의 세액 부담을 일부 전가되겠군. 그래서 소비자에게 여기서 요거를 하는데 여기서 부담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이 일부 전가되는 건 이쪽이 아니라 여기다가 뭐 한다고? 가격 붙여 판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0원 앞에 냈으니까 플러스 20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가격을 320원에 판다고. 그 다음 단계에다가. 이해됐죠? 그래서 전가는 이렇게 된다. 이러든가 그랬어. 상품 A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상품 B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납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환급은 A만 가능합니다. B는 안 되죠. B는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격에 붙인다 그랬어요. 전가한다고. 자, 5번까지 다 됐지? 6번 문제 정답은 3번이죠. 요건 각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부가가치세 좀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여러분 영상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길더라도 예시를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댓글에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 보느라.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